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을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베트남 여성을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우연히 그 네이버 카페 중에서 베트남어를 번역을 해주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많이 활성화가 된 곳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베트남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소득을 못 맞춰서 비자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부족하면 그거를 비자를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업체에다 맡겨서라도 좀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비자가 반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도 낙심을 했겠죠. 그래서 얼르고 달래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신랑이 한 달 전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비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까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이폰도 사주고 그랬는데 신부가 좀 신랑에게 과한 요구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도 하고 또 소개시킨 사람이 자기 이모인데 이모한테도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에다 글을 올리니까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달려있더라고요. 대부분 국제결혼에 대한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배 결혼하신 분의 그 올케라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상황을 만드는 거는 남자가 어떤 연애를 정말 못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 아니 결혼까지 다 하고 결혼 비자까지 진행을 하는데 소득 요건을 못 맞춰서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보면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 못하고 한 달 전에 들어가서 합방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신부가 오토바이도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자신이 없어서 비자를 접수했다가 취소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임신을 했다는 뭐 사진이랄지 뭐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대요.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신랑이 일단 들어가서 공신력이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신부랑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임신에 관련된 검사를 해보면 대충 언제 임신했는지 날짜가 나온다. 베트남 의료 체계가 허술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아니 39살에 한국에서 잘났으면 뭐하러 국제결혼하냐. 왜? 남자가 부족한 건 생각하지 않고 베트남 여자만 불신하고 타박하냐. 참 안타깝다 이런 것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한국 남자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내세우냐.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마음으로 보듬어 줄 것인가. 계속 경계하고 계속 의심하고 안 믿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이 되겠냐. 이런 케이스는 한국에 들어와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안 되기가 쉽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어려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낮추고 당사자들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현명하다.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주변 사람들의 입김을 넣지 말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결론을 내는 게 최선인 것이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도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100% 맞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얘기라는 것은요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조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고 그 사람이 잠자리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의심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먼저인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본인이 한국 여자랑 결혼할 상황이 안 돼서 베트남 여자를 선택을 했으면 베트남 안에도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단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거고, 자기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면서 베트남 여자한테 엄격한 잣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전화하시는 분의 올케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게 자기 아이인지 의심하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왜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그 흑백 논리에 갇혀가지고 상대방을 제대로 못 보냐, 제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베트남 여자만 쥐어 짜는 건지 저 그 여자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결론은 결혼을 후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다가 얼마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이 잘못된 것을 아내만 탓하고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잔뜩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여자는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3살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잘못일까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제가 잘못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국제결혼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대화를 해보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일단락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한국 여자도 2명 결혼하면 1명 이혼하는 한국에서 그래도 10명 결혼해서 7, 8명은 잘 살고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했다고. 그거는 본인이 못나서 이혼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못나서 그런 거고. 제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소개시켜주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되 남한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 마당에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대꾸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자기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잘 사시는 분들은 아예 남일에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에 떠들지를 않아요.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긁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국제결혼이라는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럼 참 민망하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아내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인이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남말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의 선택도 내가 했고 후회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남말에 가지우짓해서 저처럼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결혼의 당사자를 믿어주고 그 사람이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다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베트남 여자일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한 사람의 배우자이고 베트남 여자들도 엄연하게 존중받을 인격체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까고 뭐 장점이 이렇고 단점이 이렇고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모든 베트남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얘기로 저 결혼할 때 한 4천만 원 들었거든요. 그거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깝다 생각 안 하고. 근데 뭐 아이폰 하나 사주고 오토바이 하나 사주는 게 그게 뭐가 됐습니까? 집도 지어주고 뭐 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는 사줄 만한 상황이면 사주면 되는 거고. 또 베트남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 주지 않고 사줄 만한 상황이 되면 사주고 직원 부모님이 아프다 하면 돈 빌려달라 하면 그러면 니네 부모님이 어디 입원해 있냐
같이 가서 직접 보고 결제해주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라 그렇게는 해도 그냥 베트남 사람 말 믿고 직접 주지는 않았어요.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접 얼굴 보고 사정 얘기 들어보고 그게 진짜 같으면 속는 셈 치고 도와는 줬지만 그냥 돈 주고 병신짓은 안 했어요. 아니다 싶으면 안 줬고. 이 상황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랑이 베트남에 넘어오셔서 신부랑 같이 병원 가서 확인할 거 확인하고 진단서 다 받고 그 다음에 그게 합당하면 믿어주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을 임신했다는데 과연 내 애일까?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그 남자랑 결혼한 여자가 불쌍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포인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말 들을 필요 없어요. 당사자들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선택도 본인이 하는 거고 후회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지지를 해주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좀 목소리 낮추시고 가족으로서 믿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뭐 언제까지 뭐 베트남 여자가 이런데 저런데 그 논리로 관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당사자들이 그 사정은 제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들은 목소리를 아껴주는 게 이런 경우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